자,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DSR에 점진적으로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자부터 적용시키려나요? 이자부터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사 뜬 걸 보시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한다. 요거는 작년부터 논의가 되던 거였고, 그래서 계속 DSR 예외 항목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빠질 것이냐,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올해 DSR 예외 대상 줄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작년에 한은에서 경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돈 가진 놈이 짱이에요. 하느니 정부 상대로 대출을 많이 내주고, 지금도 마통은 막았지만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할 때 하느니 많이 사주지 않으면요, 국채 발행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충격 적은 것부터 적용을 하겠다. 즉 DSR을 맞추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부채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F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세대출 DSR 적용 추진. 근데 문제는 주택 보유자 대출이자 우선이다. 즉 무주택 전세 수요랑 유주택 전세 수요가 있어요. DSR을 어디에만 적용하겠다? 여기에만. 뭐에만? 이자에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DSR의 취지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은행은 감당 불가능한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서 부실 채권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차주 입장에서도 감당 불가능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식으로 나락가는 경우 막겠다고 한 게 DSR 취지입니다. 이거 언제 논의가 됐냐? 바젤3 때. 바젤3 언제 논의된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2011년에 추진을 많이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늦었죠? 미국에서 터졌으니까. 그래도 2014년에 추진했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에나 추진했어요. 2021년 7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6개월 단위로 들어갔었죠. 그러면요,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주택자만 적용을 하겠다. 이 이유는요, 전세 가격 급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사는 수요 중에서 유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가 많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유주택자가요,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됐으니까 DSR 40%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요거 갭투기로 두고, 그 다음에 나는 DSR 한 20%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산다. 무주택자는 똑같이 그냥 DSR 한 60% 부담이 돼서 전세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대출이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요, 유주택자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데 집값도 떨어지죠. 이게 뭐 경매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너네 그럼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사러 부담 많이 내가면서, 하지만 그래도 집 산 거에 대해서는 DSR 40%를 유지를 해서 급매물 내놓지 않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면은 뭐가 나와요? 급매물이 나오죠. 무주택자가 터지면요, 급매물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 우선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서. 진짜 무주택 전세입자들은 죽든 말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무주택 전세입자들이 DSR을 초과해서 많은 이자를 내게 되면요,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전세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전세를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거사다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주거사다리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급매는 막아도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는 것은 훨씬 더 늦어진다는 소리다. 그런 거고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이래요. 영끌족 개미 만난 윤 대통령. 금융, 자본, 노동 계급 갈등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영끌족하고 개미를 만났어요. 즉 투자를 한 사람들은 만나는데 투자 없이 근로소득만 올리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딱 보시더라도 여기서 바로 찍은 거죠. 뒤에 있는 멘트만 보시더라도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겠다. 즉 투자 수요 유입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뭐 거래세 인하하는 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중간에 증권사들이 너무 많이 빼먹긴 하니까. 그러면서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그러면요. 자, 소득세율 구간을 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4천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번 사람은 세율 15%의 세금을 내는 거고, 근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축소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낮추고 있고, 뭐 거래세 같은 경우는 좀 낮춰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한국 주식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투세 폐지 공식화를 이야기를 했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금투세 폐지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요, 지금 시장 자금이 예금에 올리고 이렇게 돼서 멈춰 있으면은 위험자산들 가격이 떨어지니까 포함시키는 거다. 저거 한다고 해서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 게 올라간다, 물론 뭐 저평가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 모든 게 다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7에 부동산 자산 3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3에 부동산 자산 7이니까 자금이 다 여기만 몰려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산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불패 신화부터 깨야 되죠. 이미 깨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럼 이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부동산은 불패야 라고 하면서 계속 완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거를 저평가를 막겠다고 하냐.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야 되고, 그쵸? 저렇게 부동산같이 그냥 뭐 가격 올라가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순자산이 늘어나는 그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유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요. 1주택자들 가격 오르면 어떻게 돼요? 와, 가격 올랐다. 좋은 점은 기분이 좋죠. 나쁜 점은 세금 더 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팔고 차익 실현하는 자니 옆에도 다 올랐어. 차익 실현하려면 생활 수준을 낮춰야 되고, 차익 실현을 안 하자니 계속 가격은 올라갔는데 나는 순자산은 엄청 많은데 나는 그지예요. 사먹는 거 하나 아껴야 돼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산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데 사는 거 아껴 먹고 있죠. 왜? 그 자산이 미실현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이런 인간들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인간들 지금 굉장히 아닥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져도 그때보단 많이 올랐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2019년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투자자들 4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황금성이다. 올라가면 뭐예요? 팔려면 팔리지가 않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팔 때쯤에는 가격 다 떨어져 있을걸요? 그 가격에 못 판다고 버티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딱 나타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전세 대출, 유주택자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DSR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출을 더 늘리기는 쉽지 않고 대출을 더 줄이기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점진적 도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무주택자 전세 이자에 대해서도 DSR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여기서 원금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원금까지는 적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리고 DSR 취지 자체도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거라서 원금까지 적용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이자분에 대해서 DSR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무리하게 전세 비싸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빌라 포비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빌라에서 대출 더 받아가지고 아파트로 옮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빌라에서 전세 대출 이자가 빌라 정도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거였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아파트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더 연장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죠. 특히 유주택자보다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적용이 되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가뜩이나 전세가 상승폭은 꺾이고 있고요. 허그 대위 변제액 늘어나가지고 좀 불안해진 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DSR 적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세 시장의 악재다. 즉 전세가를 떨어뜨릴 요인이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주거 사다리,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이런 거를 자꾸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대칭간 이동 사다리,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갭이 벌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갭을 줄일 생각을 해야죠. 갭을 줄이는 것은요, 근로소득을 장려하고 불로소득을 줄여야 돼요. 불로소득에 대한 완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있는 놈이 많이 처먹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주식 투자하면은, 혹은 뭐 부동산 투자하면은, 야, 너 옛날에는 10만원 벌면은 만원 내야 되는데 요즘엔 5천원은 깎아줄게. 야, 그럼 투자 더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억 넣은 놈은요, 1억 내다가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수익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뭐 금투수 폐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려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유동성이 받쳐줘야 돼요. 지금도 돈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6개월째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늘릴 수 있겠지만 적은 사람들은 유동성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출 유동성.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당장은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거지만 저런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장 변화를 어느 정도 주도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여태까지 완화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대출 쪽은 규제로 노선을 틀고 있는 것이,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틀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 즉, 대출을 풀지 않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폭망입니다. 대출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 여기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방법은요, DSR 완화하고 금리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수는 없죠. 금리는 내리더라도 DSR 완화는 못한다. 오히려 DSR은 강화하고 있다. 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막 심리에 떠밀려서 집을 사고 싶어도 내가 지금 살 곳, 내가 일단 집을 사놓고서 여기서 돈 모아서 내가 전세장 대출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소리예요. 청약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저게 미치는 게 전세시장의 여파, 그리고 매매시장의 여파도 굉장히 크다. 유주택이 되게 굉장히 꺼려진다. 오히려 가진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은 DSR이 적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절대 집값에 영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우희희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만들 요인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